당의 운명을 좌우할 승부처도 있습니다. 당내 유일한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경기 고양갑 지역구 5선 도전에 나선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지역입니다. 이틀막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 민주당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주십시오. 고양시는 지난 12년간 야당의 정치 세력에 의해 모든 것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10여 년간 고양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직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저 심상정에게 보태주신다면 이번 총선 우리 고양갑 주민의 승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녹색정의당의 운명이 걸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SBS 정화성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 심상정 고양시 갑 정의당 후보의 운명을 논해봤습니다.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유세까지 살펴봤는데, 자 일단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심상정 원내대표 경기 고양갑으로 나선 정의당의 유일한 지역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상정 후보의 당락 여부에 따라서 녹색정의당은 당의 존폐 자체가 거론될 만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의 한석이 문제가 아니고 심상정 후보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존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나마 만약 만에 하나라도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 고양갑을 다시 사수를 한다면 불씨, 그러니까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그래도 무엇인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3파전이죠. 3파전이 네. 뭐 여러 곳이 뭐 3파전이지만 녹색정의당이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워낙에 이곳이 텃밭입니다. 뭐 정의당, 뭐 진보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00년 이후에 6회의 어떤 선거 중에 진보당만 5차례 당선이 됐고, 진보 쪽 그 정당이, 그 다음에 정의당이 3번이나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김성애 후보, 한창섭 후보,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3파전인데, 물론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심상정 후보가 단독으로 막 뭐 우위에 서고 이런 여론조사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네. 지역구를 계속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거대 두 정당과 뭐 무소속까지 합치면 이제 4분이지만 3파전으로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로 판세를 좀 분석해 보면 네.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형국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의 어떤 운명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시대가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발굴해내지 못했어요. 발굴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혜영 의원이라든가 뭐 유호정 의원이라든가 우리 눈에 뭐 이렇게 떠오르고 머리에 네. 떠오르고 뭐 귀에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어젠다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못하고, 마치 어떤 큰 정당의 좀 이중대 비슷한 이미지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한 첫 시험대가 이번 선거였는데, 정권심판론이 워낙 거센 상황 네. 속에서 정의당이 내세운 어젠다가 거의 방송도 거의 탄 적이 없고 유권자의 귀에 거의 전달이 된 적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화성 조수련, 녹색정의당 지금 심상정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6석이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뭐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자 6석이 목표인데 자, 사실은 진보 정당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정의당이. 왜 이렇게까지 위기가 닥쳐온 걸까요? 뭐 그 위기 원인은 좀 전에 뭐 김상일 평론가가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실은 뭐 저기 주변에 아마 그런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뭐냐면은 지금 지민 비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은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조국 혁신을 찍겠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뭐 지역은 민주당 찍는데 비례 후보로는 정의당에게 한 표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사실은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후보 한 명만 살아남았죠. 네. 나머지 5명이 비례대표였는데 그때 비례대표 득표율이 9.67%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꽤 많은 굉장히 득표를 많은 한 거죠. 득표율이죠. 예. 예. 뭐 지역구에서 하나밖에 네. 없었지만 지금 현재 이번 4년 동안 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닥 그렇게 후계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를 키우지 못한 부분, 네. 어떤 아젠다를 선정하지 못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측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민 비조의 또한 피해자가 아닌가, 네.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녹색정의당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원래 위성정당이 만든 녹색정당을 게 위해서 만든 제도였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 위성정당 제도가 아니라 준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을 이제 정의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을 사실상 사실상 거의 탈법적으로 지금 우회하고 있는 게 위성정당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위성정당의 폐해, 그다음에 불법성, 위법성 내지는 탈법성을 가지고 전면에서 싸워야 될 정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사실은 위성정당이 아닌 네. 사실상의 연동형을 위한 진정한 비례대표를 내고 있는 올바른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반위성정당의 탈법 위법성에 대한 폐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대를 맺어가지고 싸웠다면 네. 어땠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녹색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그 존폐 위기에 놓인 데는 본인들이 만든 제도에 의한 원인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탈당에서 홀로서기를 시도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또 주목이 되죠. 짚어보겠습니다. 이 광주 광산을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직접 출마를 했는데 친명 대표주자 민영배 의원과 맞붙고 있죠. 상황 보겠습니다. 심판할 준비 확실히 되셨습니까? 네! 한 표라도 더, 1%라도 더 압도적으로 제가 당선되어야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광주의 변화와 광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발 이번은 광주의 균형을 갖게 해주십시오. 일해본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고 욕 자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또 욕을 할 것이고 쌈 자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또 쌈만 할 거예요. 일해본 사람 빨리 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광주를 위해서 보탬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정화석 노수리원 3시 투표율이 나왔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집계된 거로는 59.3%네요. 3시 현재. 네, 지난번 총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요게 그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의 오후 3시 투표를 보면요. 56.5%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높군요. 예. 한 2.8%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투표율이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1시, 2시, 3시. 이제 1시부터 이제 전부 다 사전 투표율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이제 투표율이 나오고 네. 있는데 보니까 1시에 3.7%포인트, 2시에 3.4%포인트, 그다음에 3시에 2.8%포인트. 그 이 4년 전 총선과 투표율의 격차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년 전에 66.2%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글쎄요. 지금 현재
2.8%포인트 차인데 그 3시간 후에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냥 추정컨대는 지난번 21대 총선 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투표율이 결정될 그럴 것 가능성이 같네요. 높군요. 예. 물론 뭐 지금이라도 가셔서 다 투표를 하신다면 뭐 80%는 못하겠습니까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자, 5선의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지냈지 않았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썩 쉽진 않죠? 네. 네. 이낙연 대표가 그 광주 출마를 하는데 너무 주저주저한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출마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어서 처음에 첫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 쫓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 정도의 중량감이라면 어느 정도는 쫓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로 보면은 거의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추세상 좁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그 표차, 그 지지율 그때 그 여론조사 퍼센테이지 차도 워낙 크게 났지만 그 추세 자체도 좁혀가는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마 결단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결단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볼 때는 결단력이 좀 부족해 보이네 이런 이미지를 좀 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3지대를 통합한 다음에 열 하루 만입니까? 그때 이제 깨졌어요. 깨지면서 사실은 제3지대 그리고 중도층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또 어떤 부채가 지금 생겨버렸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정치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 이런 걸 극복해야만 새롭게 열릴 텐데 그 극복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준석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가서 만든 개혁신당이 가장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초창기만 해도 많았습니다. 자, 지금 화성 의뢰 출마해서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또 한정민 후보하고 좀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 48시간 자지 않고 유세도 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썩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3파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각과 지금 좀 전에 광주, 광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화성을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각각 이 제3지대로 나온 후보들이 자신의 당의 운명을 걸고 사실 다 지금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역시 사실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의 전체적인 지금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과연 비례로 몇 석이나 지금 진출을 시킬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견인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자꾸 화제가 되고 또 화성을 해서 다크호스로 비춰지고 그러면서 이 개혁신당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도리어 또 정당 지지율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도리어 악순환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지금 서로 영향을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영훈 후보의 뒤늦은 그런 아빠 찬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언론들이 다시 조금 더 조명을 하기 시작하고 이준석 대표가 히든 카드를 꺼냈죠. 사실 잘 꺼냈
꺼내지 않는 카드죠. 어머님, 아버님을 부모님 찬스? 연단에 올려갖고 연단에 올려서 실제로 어머니의 그 찬조 연설을 듣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하면서 윤석 대표의 지난 이야기들이 다시 끄집어낸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자체가 또 3파전 세 후보들이 각각의 스토리들이 다 있고 또 각각 이 어느 후보가 딱 너무 열세다 이렇지 아니한 그런 그 이 지지율을 보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주 앞서거나 뒤집는 그런 지금 형국은 아닐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는 있어요. 네.